안녕하세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는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랩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비리입니다.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진님 준비해 오셨죠? 네, 팟빵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09521님. 네. 또 실감나게 읽어드릴게요. 왕! 내 아이디 불렸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 제 스타일대로 소화할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히 짐작컨대 붕따라방님이 1,500원 후원, 저번에 그쵸. 11,500원 후원해주신 미스테리, 붕따라방님의 미스테리 저희가 궁금했었는데 이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붕따라방님이 1,500원을 후원하신 이유는 팟빵 쪽에서 500원 수수료 떼갈까봐 그걸 고려하여 순수 전달되는 금액이 1만 원이기 시기를 바라신 게 아닐까요? 오.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아. 하트. 이게 나름대로 되게- 추리를 해주셨어요. 그쵸. 궁금해서 제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 붕따라방님한테 이거 정말인가요? 네, 커피 쿠폰 드리면서 연락을 했죠. 아. 연락을 했는데 정확한 사실은 거꾸로예요. 이게 뭐냐면 10,000원을 충전하면 팟빵이 1,500원을 줘요. 그러니까 500원이 보너스 캐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주셨군요. 네, 또 그래서 감동적으로. 그냥 충전한 김에 다 줄 수 줬다라고 있는 걸 하시더라고요. 다 주신. 네. 하지만 이 금액은 와우.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번 지금 팟빵 저희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서버에 원래 팟빵에 계속 업로드를 하다가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쓰는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그동안의 후원 내역이 전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1,500원. 1,500원이 날아가면 좀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하기 전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 옥다라방님께 연락을 드려서 환불 취소하셔라. 한도. 마음은 저희가 정말 네. 10,000원 이상의 와, 마음을 진짜 받았기 다행이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마음은 잘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15,500원. 091님 또 붕따라방님 다 미스테리는 감사합니다. 풀렸다. 다른 댓글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노 다큐멘트라는 아이디로 보내주셨는데 감자쉐 잘 읽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자쉐? 그래서 감자쉐가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만난 자유 셰익스피어를 줄여서 감자쉐라고. 그러니까요. 되게 귀엽다. 네, 무슨- 출판사에서 연락해야겠다. 그러니까요. 감자쉐. 이렇게 줄여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셨거든요. 이 댓글은.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데서도 보시면 이렇게 종종 업로드 소식이나 이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요약해서 이미지로. 이미지로 보실 수 올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팟빵에서 저번에 저희 한번 길게 박상영 작가님 감사해요라는 댓글 남겨주신 네네네. 호박 여사님이 호박 여사님. 저희의 캐릭터를 분석해 주셔가지고 그것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책디님은 아나운서이신가요? 자주 듣다 보니 예전 모 방송국 라디오에서 영화음악 DJ 하셨던 박하선 배우랑 목소리 톤이 비슷하십니다. 박하선 배우. 박하선 배우님. 목동 박하선 됐다. 목박. 그리고 오지님은 명랑만화 스타일의 똑똑한 학생 같다. 명랑만화 공부할 수 스타일의 있나요? 똑똑한 학생은 뭘까요? 네. 목독. 근데 뭔가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알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뭔지. 네, 그리고 덕PD님은 범생이신 목범 됐다. 세상 한지평도 뭔가 배운 재미가 분이세요. 없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아무튼 듯하다. 네네. 배운 초반에 세 분 목소리나 캐릭터가 빨리 구분되어 팟캐스트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어요. 재밌습니다. 해주셨어요. 저희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저희가 약간 서로 셋이 워낙 겹치는 게 달라서. 없다. 네. 네, 겹치는 게 없어서 취향도 목소리도. 재밌게 만들고 있고요. 이분은 그 인간 수업과 함께 보면 좋은 작품으로 아몬드를 언급해 주셨어요. 소설. 손원평 작가님. 네. 이거 되게 화제였는데 손원평 작가님이 감독이 되셔서 맞아요. 최근에 침입자란 침입자. 영화가 개봉을 했죠. 감독 데뷔작이신데 지금 극장 못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극장에 오고 싶은데. 네. 궁금하긴 해요. 지금 그 개봉했거든요. 했어요. 네, 지금 오늘 상영 지난주에 중이에요. 개봉했어요. 지난주에 개봉했으니까 상영 중이고 송지효 배우가 열연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범생이 친구 같다고 하시면. 시간 되면은 찾아보셔라. 네, 찾아보시든 말든 설정 파괴.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 flix.pod, 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 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무튼 시리즈 중에 10권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잖아요. 오늘은 각자 그 중에 한 권씩, 베스트 한 권씩 꼽아서 같이 보면 좋은 작품들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취향 추천 팟캐스트 본령이죠, 본령. 네. 본령인 추천작을 오늘 소개해드린 시간인데요. 저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게 아무튼 메모, 아무튼 피트니스, 아무튼 트위터, 아무튼 스릴러였는데 네. 그중에 아무튼 메모라는 메모를 책과 보여주셨어요. 네, 연결되는 작품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일단은 어제 짧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조금만 덧붙이면은 네. 아무튼 메모는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관련된 구절을 인용을 해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꿈을 너무 오래 말하는 사람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네. 길을 꿋꿋이 걸을수록 철부지, 사춘기, 미성숙한 소년쯤으로 여긴다. 이게 약간 하시면서 예를 든 게 음악을 하시는 친구분의 예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와닿더라고요. 사실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뭐 무슨 음악 하겠다고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돈 맞아요. 벌기도 힘든데 뭐 이런 시선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대체 얼마만큼 멀리 자기 길을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분은 고통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고통에도 에너지가 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일종의 억압받는 거잖아요. 그 고통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이 저자가 내리시는 일종의 결론이랄까? 약간 마음의 다짐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하기로 한 일이 있다면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을 잘 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말고 이게 저는 일종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죽어도 해야 되라고 하면은 옆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맞아. 자기 잘못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쵸. 그쵸. 잘하기 싫어서 잘하지 않는 사람은 그니까요. 어디 있겠어요. 네. 너무 큰 기대는 말고 거창한 의미 부여 없이 보통 이런 걸 해야 막 무슨 꿈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꿈을 추구하려면 예측 불허를 견디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한다고 믿으며 진짜 이렇게 어렵다. 네, 어렵지만 저는 또 이게 멋있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언론사 입사를 준비한 기간이 딱 한 그 10개월 정도 됐었는데 나이가 되게 늦었었어요. 저는 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다른 회사도 다니고 좀 다니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언론고시 준비하는 그 카페 같은 데 오면은 그 나이 몇 살인데 괜찮나요? 올라온 그 커트를 이미 넘은 여자 몇 엄청 살, 네. 뭐 이러면서. 특히 여자 몇 살, 남자 몇 살, 뭐 신입 괜찮나요? 뭐 이런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미 넘어버린 나이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 PD가 되고는 싶어. PD가 되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그런 고민도 다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난 죽어도 해야겠다. 정말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 어떻게 될지 자체도 별로 모르는데. 그런 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으며라고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아니 뭐 남이 하는 것보단 낫겠지라는 확신은 있지. 아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죠 보통. 뭐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아무튼 좀 이 꿈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과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난 작품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컨택트라는 작품이에요. 컨택트. 네, 컨택트라는 작품이고 이게 검색하면은 영화 콘택트가 먼저 뜹니다. 맞아. 이게 이 콘택트도 명작이에요. 콘택트도 그러니까. 명작이어가지고 그 두 가지 콘택트가 달라요. 네이버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버렸네. 그래서 이 원작의 제목은 어라이벌, 도달, 도착 맞아요. 이런 뜻이죠. 어라이벌이고 테드 창이라는 소설가가 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줄거리 요약을 해드리고 이게 왜 아무튼 메모와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SF물이에요. 세계 각지에 외계 비행 물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오더니 막 갑자기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 뭔가 뭐 시비를 걸든 뭔가
뭘 액션을 취해야 뭔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어떤 세계 지도자들도. 근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외계인들은 텔레파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언어와 다른 거예요, 너무. 맞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언어학자가 동원이 되는 거죠. 에이미 애담스라는 배우가 주연한 루이스 뱅크스라는 뭐 천재적인 언어학자, 이분이 주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외계인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문자를 써요. 이제 헵타포드라는 그 외계 종족이 등장을 하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고 되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 그래서 막 몸에서 분출되는 무슨 먹물 같은 걸로 그 문자를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대체 약간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뱅크스가. 그래서 그 따라가다 보면은 되게 그 언어학적으로 재밌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런 식으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도 나오고 이렇게 쭉 있는데 모르는 언어를 하나하나 탐구해가는 과정을 좀 보다 보면은 당연히 사실 소통을 계속 하니까 오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라고 뭐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의미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막 일어나고. 왜냐면 어쨌든 아직 이 외계인들이 호의적인지 아니면은 적대적인지도 알 수가 없고. 모르니까. 뭐 우리를 바로 공격하진 않지만 무언가 굉장히 우리의 과학기술로 분석할 수 없는 비행선들이 막 몇 개씩 떠 있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인류는. 그래서 사고가 있고 긴장감이 막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가 이제 외계인들과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기로에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 리미트가. 군대 막 나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또 이제 스포일러기 때문에 이 영화 근데 되게 문학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도 되게 잘 맞춰서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일러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게 왜 아무튼 메모와 겹치냐. 아무튼 메모는 이제 일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자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약간 이 루이스 뱅크스라는 컨택트에 나오는 언어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몰라요. 자기도 듣도 보도 못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전혀 소통을 맞아요. 할 수 없는 외계인들을 두렵고. 만나는데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군인들의 입장과 굉장히 다르겠죠. 맞아요. 군인들은 야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빨리 맞아요. 이럴 바에는 최대한, 선빵이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가자. 선빵 필승이다. 맞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런 일종의 그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근데 결론부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라이벌 그 컨택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정현 PD가 예로 든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겪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은 불확실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라면 이 어라이벌에서 루이스 뱅크스가 마주하는 상황은 뭔가 확실한 고통과 확실한 슬픔이 예정되어 있는 미래를 알게 돼요. 확실한 고통이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스포가 될 것 복잡하죠. 같은데? 스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걸 선택하면은 뭘 포기하는 거고 어떤 고난이 주어질 어떤 것이고 이런 아쉬움이 있고 것들을 내가 그쵸. 왜 슬플지 네. 이런 거를 알게 알잖아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뭐 하는 선택들. 심야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그럼 나는 밤에 수면 장애가 생기겠지. 뭐 그런 뭐 얘는 우습게 들었지만 여기서는 되게 구체적인 고통과 슬픔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선택.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되게 느낌도 좀 들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그 인간적인 고뇌와 그 맞아요. 애착의 이분은.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슬픔과 고통을 그 예정된 미래를 껴안고 걸어가는 이야기예요. 어라이벌은. 그래서 난 이걸 할 수밖에 없어 해야 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가을방학 노래도 좀 생각이 나는 게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텐데 언젠가 너로 인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가사가 이래요. 그래, 난 너로 인해 많이 울게 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보다 많이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아. 하시면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보통 저희보다 일찍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좀 이런 느낌이 영화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고 그러니까 세상이 약간 비웃더라도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약간 아무튼 메모에서 보여준 미래로 향하는 방식이라면 어떤 슬픔과 고통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껴안고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용기라고 보거든요. 둘 다 용기죠. 그래서 뭐 운명이라는 말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면 혹은 그런 용기를 꿈꿔봤다면 혹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굉장히 마음에 어떤 위로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제가 이걸 꼽아봤습니다.
둘 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용기고, 맞아요. 이걸 나밖에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용기고, 여러모로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드네요. 이게 약간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사실 회사에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고 요즘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런 불안이 더 크죠. 이 길을 내가 맞아요. 계속 가는 계속 것이 갈 수 맞느냐. 있을까. 불확실하다라는 거 그게 크지만 양쪽 다 저는 되게 서로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둘 다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두 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네. 처음에는 저 외계인 이런 거 안 본다 했는데 너 외계인. 그래도 나름 이제 언어학 그치, 제가 언어학 관련 전공했잖아. 전공이니까 언어학 전공자면 이거 봐야 된다 그래서 뭐길래 이렇게 봤어요. 무슨 외계인인데 왜 언어학이야? 이러고 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영화의 어떤 줄거리와 별개로 이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참신해요. 처음 본 소재였고 맞아.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 중에 가장 좀 특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런 분석하는 과정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어학 전공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봐도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잘 풀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영화적으로도 재밌었어요.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하고. 좋은 저는 영화예요. 제목이 너무 평범하다고 할까요? 그 그래서 제목 본 줄 별로야, 알았어요. 저도 왜 어라이벌이 오히려 더 좀 임팩트 어라이벌이 맞아. 좀 더 의미가 있는 제목이긴 하죠. 근데 컨택트를 이렇게 바꾼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계 종족과 접촉했다는 거 아닐까? 아, 그냥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차라리 네. 어떤 어라이벌, 어떤 새로운 개념이 우리 지구에 음. 도착했다. 이게 더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콘택트를 이겨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괜히 근데 검색어 겹치게 말이야. 검색에선 콘택트가 먼저 나와버린다. 그래도 안 보셨어요, 책들은? 네네. 이거 꼭 보시길 추천하고 네. 그 넷플릭스랑 왓챠플레이 다 있어요. 다행히도 둘 다 있어서 쓰시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가 가져온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아무튼 딱따구리와 어울리는 작품을 골라봤는데 딱따구리. 기대된다. 네, 여러 가지 그때 세 가지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서재랑 떡볶이랑 딱따구리였거든요. 전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은 딱따구리가 가장 저한테 좀 인상 깊어서 이걸 골랐는데 이 작가는 종교처럼 환경운동도 강요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의 결이 환경운동가라고 하면은 뭔가 운동가는 아니지만 뭔가 비건이라고 한다거나 내가 환경을 생각해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면은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일회용 쓰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이분은 본인도 사실 이걸 지키고는 싶어 하지만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을 말을 해요. 그런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실천을 강요하기보다 은근히 좀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좋죠. 좋은 책이 전략이죠. 좀 있어서 그래야 좋았어요. 돼. 그냥 막 계몽적으로 이거 맞으니까 해라고 하면 사실 맞아. 더 거부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하면 보통 읽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뭔가 변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의 작가를 따라서 조금씩 조금 아주 숟가락 하나 얹을 정도? 그 정도만 환경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는 태국에 머물 때 방에 도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남아 가신 분들은 도마뱀 많다 그러더라고요. 무섭다. 아마- 안 가봤어요, 저는 동남아. 도마뱀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맞아요. 있는데 이 도마뱀이 막 방 안에 다녀요. 호텔 방에도. 저 너무 놀랐거든요. 저도. 무섭다. 근데 이 작가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사나 씨 지금 내 방에 도마뱀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도마뱀은 방 안에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다. 너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뭐 너 해치지 않는데 왜 괜히 너가 그러냐. 네가 훨씬 크잖아. 그리고 맞아. 해쳐도 내가 해치지. 그래서 그 작가가 느끼는 게 어쩐지 방 안에 모기가 없더라라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도마뱀의 특성을 알려주니까 도마뱀이 왜 방 안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음에 동남아에 가면은 적어도 그때보단 좀 덜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건도 아니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냥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환경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참 예쁘다.
예뻐 보인다, 예쁜 부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뻐 보이고 싶을 때 한 번씩 따라하고 싶은. 네, 따라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베스트로 뽑았고, 이 작품과 함께 보면 좋은 추천작은 넷플릭스 자연 다큐 우리의 지구. 이게 또 요즘 솔솔 유행하더라고요.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도 이거 이거는 일부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영상미가 진짜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예전에 봤던 다큐랑은 진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영상미도 좋고, 2019년에 나온 다큐거든요. 8부작이고요. 주제별로 회차가 나눠져 있어요. 남극에 갔다가 열대 우림도 갔다가 뭐 천해도 갔다가 이렇게 회차가 나눠져서 다 보고 나면은 아, 지구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니구나. 알면서도 우리가 잊고 살았잖아요. 근데 와, 지구에 진짜 이런 생명체가 아직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와닿아요. 이 작품을 함께 만든 사람이 환경운동가이면서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이면서 영국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영감이 되게 기시겠다. 네,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쓴 게 함께 만든 건데 내레이션도 이분이 맡았어요. 그래서 좋다. 내레이션도 되게 좋잖아요. 오재님 네. 들어보셨죠? 배우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또 제작진은 BBC의 살아있는 지구를 제작한 그 팀이고 네. 4년간 취재를 한 거고 네. 600여 명이 동원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다큐 하나 제대로 찍으려면 원래 그러니까요. 이런 투자가 필요하죠. 장비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넷플릭스의 그 힘이 아니면 돈이 아니면 자본력이죠 뭐. 네, 이 정도까지는 퀄리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예서요 지오그래픽이나 BBC 같이 음. 기존의 그 자연 다큐 강자들이 이제 맞아요. 돈을 넷플릭스에서 받아다가 음. 자기들이 이제 제작만 하게 되는 거죠. 다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변화하는 지구와 지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에 관한 겁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딱따구리 저자가 추구하는 것과 결이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이미 오염돼 있지만 그럼에도 미약하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 다큐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바다코끼리가 절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자살하는 장면? 진짜요? 왜? 왜요?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절벽 밑에가 바로 바위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둥, 죽어. 둥, 둥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이구, 어떡해. 떨어지는데 서서히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통 이 다큐를 볼 때 제가 누워서 소파에서 보다가 바다코끼리 떨어져서 앉았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코끼리가 원래는 주 서식지가 북극 해안 지역의 유빙이래요. 그래서 네. 빙하 위에서 새끼도 낳고 뭐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쉬는데 지구 온난화로 이 빙하가 녹으면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해안으로 몰리기 시작하는데 이곳도 이미 만석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막 다닥다닥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바다코끼리가 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밑에는 꽉 찼으니까 계속 절벽 위로 바다코끼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리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밀리는 죽으려고 한 게 건가? 아니구나. 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절벽 끝에까지 다다르는데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안 돼. 눈이 안 좋대요. 어머, 사고잖아. 이거 실족사네요. 그러니까요. 자살이 눈이 아니고. 안 좋아서 그냥 바로 앞에 푸른 바다가 보이니까 그냥 가면은 바다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내레이션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가다가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냐. 너무 비극이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밑에 나중에 보여주는데 그 절벽 밑에 시체가 진짜 수북해요. 아이고. 그렇게 매년 수백 마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다 코끼리 같은 상황에 몰린 동물들을 온난화 난민이라고 한대요. 난민이라는 말을 쓰는군요. 그래서 이외에도 100여 종이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데 인간이 어쩌면 바다 코끼리에게 서식지를 파괴하는 그런 위협적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마음 아픈 생각도 들고 이 아름다운 다큐 뒤에는 그런 제가 어제 사실 본 뉴스 중에 크릴새우 관련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전량 회수? 네, 맞아요. 우리 빨간 알약으로 해가지고 영양제로 많이들 종편에서 드시는데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이 팔았죠. 이 크릴새우가 남극해에 원래 살고 있어서 펭귄이나 고래들의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크릴새우를 가져다가 먹으면서 실제로 먹이가 모자르대요. 아이고 그래서 별걸 다 진짜- 뺏어 먹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그래서 이 뉴스 밑에 댓글에 펭귄이랑 고래 먹이가 인간들 욕망 때문에 사라진다. 이런 댓글이 그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작작해. 제가 해야지. 먹을 게 없어서 펭귄 먹이까지 그러니까. 뺏어 먹어야 음. 되는지. 또 최재천 교수님 그 생명 다양성 재단을 네네네. 운영하시는 그 교수님이 한 강연 중에 이 말도 와닿았는데 교수님이 우리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인간에게 다 돌아올 거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돼 있죠. 그 먹이사슬 위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거다 막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진짜 환경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긴 하긴 해야겠다라는 해야지.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추가로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을 모은 편이 또 따로 있어요. 재밌겠다 그거. 그거 네. 좋아해요. 우리의 지구 끝나지 않은 여정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뭐 빙하 녹아내리는 장면을 담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서 아, 기다리고 그런 고생한 네, 기록이. 촬영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오진님 재밌죠. 보시면 그거 좋아하실 것 재밌죠. 같아요. 옛날 남극의 눈물 뭐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마지막 편은 메이킹이었거든요. 메이킹 맞아, 재밌지. 맞아. 재밌죠. 네. 고생하는 얘기를 봐야 재밌나 봐. 음. 네, 우리의 지구 한번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오진님도 다큐멘터리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은 저도 다큐멘터리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저번 회차에서 소개드렸던 아무튼 양말, 아무튼 예능, 그리고 아무튼 망원동 중에서 저는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아무튼 망원동이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망원동 자체가 의 글도 좋지만 뭐가 좋았냐면 어떻게 보면 이 맛집의 집합체 그다음에 그렇지.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가보면 좋은 체험의 공간으로서 이 망원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고 있고 누군가가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서사가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망원동을 좀 보여준다는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과 비슷하게 공간의 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른 작품인데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고 제목은 집의 시간들입니다. 집의 시간들. 네, 집의 시간들. 이 작품은 이제 사실은 좀 더 큰 프로젝트, 이인규 작가가 만들고 있는 안녕 둔촌 주공 아파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둔촌 주공 아파트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둔촌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 그 프로젝트의 어떤 영상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소개할 배경식이 이거 좀 되게 필요할 큰 것 같아요. 사진집도 나오고 막 이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프로젝트가 원래는 책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들 막 대피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양이들 많이 살고 이게 이 둔촌 주공 아파트는 이제 둔촌동에 있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주공 아파트니까 시 이제 주도로 만든 집이고 1980년부터 있었던 아파트인데 오랫동안 재건축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재건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80년부터 있었으니까 벌써 한 30년이 넘은 오래된 그렇죠. 아파트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살다였겠어요. 아파트 층고도 요즘 볼 수 없는 10층. 그리고 아파트에 되게 큰 나무와 녹지가 있는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찾기 어려운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고요. 녹지가 막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아파트가 오래된 만큼 이 아파트에 오래 세월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 중에 한 사람인 이인규 작가가 이 아파트가 계속 재건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재건축을 할 줄 몰랐는데 진짜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언젠가 없어지는구나.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파트의 어떤 그 추억과 기억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기록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고 책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진과 글로 그 놀이터라던가 아파트의 집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제 원래 건축이나 그 가정의 모습들을 담는 다른 작가, 라야 작가와 합작을 해서 이 영상으로 만든 부분이 바로 이 집의 시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없어지고 나면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되게 여기 추억하겠어요. 살았었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을 보면서 혹은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사심을 담아서 추천하는 게 제가 정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제가 정말 20, 30년 된 아파트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성산동에.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당연했던 그 아파트가 다시 커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똑같이 이 영화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없고 되게 낡아서 난방도 중앙 난방이에요. 너무 추워. 집이 다 불편한 걸 이 영화에서도 얘기를 해요. 녹물이 나오고 춥고 막 불편하고 좁고 비효율적이고 공간이 되게 낡은 집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아파트도 진짜 계속 재건축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똑같은 상황이고 이 집에 대한 어떤 기억들 또 비슷한 정서를 공유해서 저는 너무 막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실은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서사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물화 같았어요. 저는 한편은. 액자를 걸어놓은 것 같았어요. TV를 켜놨는데 그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아파트의 녹지 집안 그다음에 가정집 안에 있는 풍경들을 이렇게 사진처럼 보여줘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아니, 뭐 배경음악도 요즘 벽난로만 잔잔하고 10시간씩 보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떤 스토리를 기대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담담하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어린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처음 왔을 때의 기억, 그다음에 이 아파트의 좋은 점, 추억 이런 것들을 다 차분하게 늘어놓는데 아련한 그 그러니까. 망원동 아무튼 망원동을 읽었을 때처럼 내 고향인 것 같은 내 머릿속 아슬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전 책디가 얘기했던 내가 쓰고 싶은 아무튼에서 할머니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억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맞아요. 또 이 둔촌주공 아파트 실제로 사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이 계기가 책이 아마 되겠네요. 그런 네. 그런 게 마치 되겠네요. 영상으로 앨범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그 인터뷰들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서사, 이 아파트에서 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것들이지만 집이란 무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살았던 그 집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 없어지지. 그 집이 허물어지고 집터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좋을 거예요. 저도 이 둔촌주공 살래, 신축 아파트 살래 하면 신축 아파트 살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런 아파트를 한 30년 주기로 부시고 없애고 아주 새로운 전혀 맥락 없는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게 과연 좋기만 한가라는 질문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망원동의 변화, 그러니까 망원동도 물론 살기 좋아졌고 편의시설 많아졌고 프랜차이즈 많아졌고 좋아졌죠. 하지만 그런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서사가 끊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좀 맥락을 공유하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궁금해지는 작품이긴 좀 하네요. 이렇게 좀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천천히 보면 그러니까 약간 아련하면서도 힐링도 영상 되고 ASMR 같은 거. 너무 영상이 또 아름다워요. 영상미가 있어요. 되게 그 녹지가 넓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할머니를 떠올리며 나의 고향을 떠올리며 좀 볼 수 있는 길지 않거든요. 한 1시간 그러게. 12분 정도 되는 막 작품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이렇게 20년, 30년이 되면은 저도 지금 이 얘기 듣고 그 정도면 이제 재건축해야지라는 그쵸.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가 낡아요. 그 정도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외국은 되게 오랫동안 그쵸. 있는 건축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너무나 당연하게 좀 그렇고 안에가 좀 좀 맞아요. 닳았으면은 당연히 이걸 재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냥 조금 더 보존할 수 있을 만큼 그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다른 방법이 없나?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쳐 쓰는 게 불편하다라는 되게 게 새로 짓는 거에 이유가 된다는 게 왜냐면 유럽 그 오래된 건물 다 불편하거든요. 에어컨도 잘 안 되고 계단 있고 막 근데 하려던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떤 재밌었습니다. 재건축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는 어떤 터전으로서의 집의 시간들입니다. 아무튼 한번 보시기를. 이거는 지금 왓챠 플레이에 네, 있습니다. 왓챠 플레이 있죠. 네, 저는 넷플릭스에 유튜브 없는데. 영화로 구입해서 봤고 왓챠 플레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왓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아무튼 시리즈와 함께 보면 좋을 작품들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도 다른 사람이 추천한 작품들 중에서 각자 원픽 하나씩 뽑아볼까요? 저 먼저 네. 뽑을게요. 오. 저는 컨택트 한번 봐보고 싶어요. 컨택트. 본 줄 알았기 유명하다. 때문에. 네. 컨택트를 본 거죠? 네. 컨택트 오신 거죠? 컨택트. 네. 컨택트 재밌어요. 네네. 저는 컨택트를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의 지구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약간 반복된다는 느낌도 조금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 시기가 다시 오면 그때 다시 우리의 지구를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집의 시간들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건축이나 그런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좋은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너무 되게 빡센 어떤 사회 현상이나 맞아. 아니면 완전 인물 자연 막 이런 다큐만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도 되게 영상미 도시? 좋은 것도 네. 좋죠. 네. 보는 맛이 있어요. 건물들을 본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시원해요, 눈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런 다큐멘터리들 이렇게 흔치는 또 않으니까 그런 건 맞아요. 네, 한번 보시죠.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